이건 말도 안 돼.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 미국의 유명 건축 디자인 포럼에서 한 사용자가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바닥 난방? 아니에요. 한국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건 천재적이에요. 글이 올라오자마자 댓글창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진짜예요? 한국 집 바닥이 따뜻해진다고요? 우리나라에선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슬리퍼 없이는 못 걸어 다녀요. 이게 진짜 가능해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온돌은 너무나도 신기한 기술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보통 라디에이터나 중앙난방 시스템을 사용해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바닥 자체가 따뜻해진다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공기가 위로 퍼지는 방식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온다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글을 눈여겨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친환경 건축가인데 이걸 현대식 건물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그의 이름은 에릭 존슨, 뉴욕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였습니다. 에릭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친환경 건축 디자인 회사 중 하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태양광 패널이나 단열재, 공기순환 시스템 같은 최신 기술을 건물에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건물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항상 다양한 난방 기술과 관련된 논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난방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난방은 공기를 가열하는 방식이라 효율이 떨어졌고 바닥 난방 시스템은 몇몇 유럽 국가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온돌? 바닥 자체가 따뜻해진다고? 그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 2000년 이상 이어져 왔고 현대 기술과 결합해 더욱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파트나 주택 대부분이 온돌 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효율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걸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에릭은 즉시 한국의 건축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몇 연구 논문을 다운로드하고 한국의 건축 관련 블로그와 유튜브를 찾아보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라면 왜 서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는 의문을 품고 더 깊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온돌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물이나 공기를 바닥 아래에 순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양의 기존 건축 방식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양에서는 바닥을 두껍게 만드는 대신 바닥 아래 공간을 두고 배관이나 전기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바닥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온돌은 시공 과정이 복잡하고 초기 비용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개별적인 히터나 라디에이터를 방마다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닥 전체에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 온돌을 경험해본 서양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을 방문해 온돌을 체험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감탄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혁신적인 에너지 절약 솔루션이에요.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온돌을 경험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그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에릭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뒤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매료되어 있었고 단순히 여행을 가서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현지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는 먼저 건축 관련 국제 컨퍼런스 목록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건축 및 난방 기술 관련 학회가 있는지 찾아보려 했습니다. 서울 스마트 빌딩 앤드 그린 에너지 엑스포,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건축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행사였습니다. 전 세계의 건축가들과 기술자들이 모여 새로운 건축 기술과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무엇보다도 행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온돌 시스템과 친환경 건축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에릭은 즉시 행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한국의 건축가들과 연락을 시도하기 위해 한국 건축 및 난방 기술 관련 기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온돌 관련 기업은 어디일까? 검색을 하던 중 그는 한 흥미로운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온돌텍. 이 회사는 전통 온돌 기술을 현대식 건물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온돌 난방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한 저에너지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이 회사와 이야기해 보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에릭은 주저하지 않고 회사 이메일을 찾아 연락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에릭 존슨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 즉 온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과 결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스마트 빌딩 앤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연구 및 프로젝트에 대해 배우고 가능하다면 직접 온돌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귀사와 미팅을 할 수 있을까요? 온돌 시스템을 현대식 친환경 건축에 적용할 방법을 함께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릭 존슨 드림. 이메일을 보낸 후 에릭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답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틀 뒤 한국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릭 존슨님. 저희 온돌텍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돌은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난방 방식으로 현대 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온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시다니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온돌을 활용한 저에너지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마침 귀하께서 참석하시는 스마트 빌딩 앤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서 저희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서울 방문 일정 중 온돌텍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온돌 시스템을 체험하고 저희 팀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일정이 확정되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돌텍 기술연구소 김민준 드림. 에릭은 이 이메일을 읽자마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거야. 드디어 직접 만나서 온돌을 연구할 기회를 얻었어. 그는 즉시 답장을 보내 본사 방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에릭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14시간을 날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그는 공항 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7차 적응이 아직 덜 된 탓인지 정신이 조금 몽롱했지만 그를 더 깨우는 것은 바로 온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많은 논문을 읽고 유튜브에서 온돌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지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해해도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겠군. 그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심 풍경은 정돈되어 있었고 도로에는 깨끗한 차량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에 한국의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둘러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건축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군. 온돌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발전해 온 것이겠어. 그가 도착한 곳은 강남에 위치한 호텔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전통적인 한옥에서 묵어볼까 고민했지만 현대식 호텔에서도 온돌 난방이 적용된 방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선 그는 먼저 바닥을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군. 손바닥을 바닥에 댄 순간 부드럽고 은은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방이 춥고 건조해서 히터를 틀면 공기가 답답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공기를 직접 덮이는 것이 아니라 바닥 자체가 열을 머금고 이를 천천히 실내로 퍼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그대로 앉아보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바닥이 차가워 항상 슬리퍼를 신거나 카펫 위에서 생활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자연스럽게 온몸이 따뜻해졌고 실내 공기 역시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바닥 생활이구나.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앉고 싶어지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바닥에서 직접 열이 올라와 방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함. 히터와 완전히 다르게 공기가 건조하지 않음.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으면 몸이 금방 데워져서 에너지 효율적. 라디에이터나 히터 없이도 이렇게 따뜻한 게 신기함.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난방 방식이 미국에서도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 에릭은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는 기업 온돌텍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온돌을 현대, 건축에 접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 온돌텍 기술연구소의 책임자 김민준 연구원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에릭 존슨 씨 맞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김민준 연구원님.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연구소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 한쪽에는 온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온 과학적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를 현대의 건축에 맞춰 최적화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온돌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기본적으로 난방 배관을 바닥 아래에 설치하고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통 온돌은 장작불을 이용해 돌을 데우는 방식이지만 현대 온돌은 보일러와 연결된 배관을 통해 물을 가열합니다. 에릭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온돌이 기존 난방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라디에이터 난방은 공기를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열이 위로만 올라가고 공간 전체를 고르게 데우기 어렵습니다. 반면 온돌은 바닥 전체가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저온수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여 더욱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기존보다 낮은 온도의 물을 사용해도 충분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에릭은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점점 더 감탄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바닥 아래 공간을 두는 건축 방식이 많아서 온돌 배관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하지만 신축 건물에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난방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에릭은 이 점을 메모하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신축 건물에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면 엄청난 혁신이 될 수 있겠어. 회의실을 지나 복도를 걸으며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니 각종 연구 장비와 실험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온돌 실험실입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문을 열자 온돌의 난방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온도 변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닥 한쪽에는 실제 주택처럼 만들어진 온돌 테스트룸이 있었고 바닥 아래에는 온돌 난방 배관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돌의 열 전달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열 보존이 더 뛰어난지, 어떤 구조가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유심히 모니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김 연구원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온돌 바닥의 온도 변화를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 표면 온도가 23도에서 27도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이는 가장 편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온돌은 얼마나 빠르게 따뜻해지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라디에이터 난방은 공기를 빠르게 가열할 수 있지만 온돌은 바닥 전체에 열이 퍼지고 저장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데워지면 열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오히려 난방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에릭은 바닥 위에 설치된 열 감지 센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바닥 아래 배관을 따라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열이 균일하게 퍼지는 과정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나요? 김 연구원은 실험실 한쪽에 쌓여있는 여러 종류의 바닥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통 온돌에는 돌과 흙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온돌에서는 열전도율이 높은 콘크리트, 세라믹 타일, 그리고 특수 난방 필름 같은 재료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재료가 열을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고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다양한 바닥재 샘플을 만져보며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럼 온돌 바닥의 두께도 중요한 요소인가요? 맞습니다. 바닥이 너무 두꺼우면 난방 효과가 늦어질 수 있고 너무 얇으면 열 보존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두께를 찾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저온수 온돌 시스템을 적용해 낮은 온도에서도 효과적인 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실험실 탐방을 마친 후 김 연구원은 에릭을 연구소의 신기술 개발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 온돌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통 온돌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기술과 결합해 더욱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엿 기반 스마트 온돌 시스템입니다. 김 연구원은 태블릿을 하나 꺼내 에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태블릿을 사용하면 집 안의 온도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돌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특정 시간에만 가동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죠. 와,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온도를 조정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완벽한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AI를 이용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난방 패턴을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소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취침하는 패턴이라면 AI가 이를 학습하여 그 시간에 맞춰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에릭은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런 기술을 미국에서 적용한다면 겨울철 난방비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릭은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바닥 아래 공간을 두는 건축 방식이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온돌을 쉽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김 연구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연구소 한쪽에 놓여 있는 작은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현재 저희는 모듈형 온돌 패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은 기존 바닥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돌 시스템으로 리모델링이 간편하고 건축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에릭은 그 모형을 유심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미국에서도 온돌을 보급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그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한국식 저녁을 즐기며 온돌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군요. 하지만 에릭이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뉴욕의 겨울은 매서웠고 거리에는 두꺼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돌이 있었다면 이 추위를 훨씬 덜 느꼈을 텐데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도입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 그는 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후 미국의 건축 및 난방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존슨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을 체험하고 현대 기술과 결합된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과 협력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온돌은 바닥 난방 방식으로 공기 난방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돌 시스템을 미국의 신축 건물에 도입하면 겨울철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릭 존슨 드림. 그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을 만나 온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미팅 장소는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건물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온돌의 장점과 한국에서 본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난방비 절감, 균일한 열 분포, 친환경적인 시스템 등 여러 이점을 강조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흥미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미국 건축 방식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설사 임원이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릭, 너도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건축 자재와 구조 방식이 한국과 다르잖아. 한국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 바닥에 난방 배관을 깔아도 되지만 우리는 목조 건축이 대부분이야. 온돌을 설치하려면 바닥 전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건설사가 있을까요? 에릭은 재빨리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신축 건물에는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요즘 친환경 건축이 트렌드잖아요. 난방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요. 그러나 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절감이 아니라 초기 설치 비용과 시장 수요야. 미국 소비자들이 바닥 난방을 원하지 않는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이유가 없어요. 에릭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좋은 기술이라도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확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마지막으로 난방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에이터, 보일러, 히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는 온돌 시스템이 에너지 절약 효과가 뛰어나며 향후 친환경 건축 트렌드에 맞춰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난방업계의 관계자들은 오히려 온돌이 그들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릭, 온돌이 기존 히터보다 효율적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제품을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온돌이 보편화되면 기존 히터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우리로서는 굳이 그 방향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에릭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온돌이 훌륭하더라도 기존 산업의 구조와 맞지 않으면 쉽게 도입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에릭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에릭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온도를 미국 시장에 맞게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까?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꼭 기존 온돌 방식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 에릭은 뉴욕 사무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돌이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미국에서는 왜 도입하기 어려운 걸까?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온돌, 효율적인 난방 방식, 쾌적한 실내 환경, 그리고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이렇게 좋은 기술이 미국에서는 왜 정착하지 못한 걸까? 그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여러 건축가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만나봤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국 건물 구조와 맞지 않아요.
바닥 난방?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할걸요. 기존 히터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효율적이라는데 굳이 새로운 방식으로 바꿀 이유가 있나요? 에릭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인식과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이 더 큰 장벽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침내 정답을 찾았습니다. 온도를 미국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는 펜을 들고 연구 노트에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듈형 온돌 패널 개발, 기존 바닥을 뜯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 것, 전기식 온돌 시스템 도입, 온수 배관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전기 필름 방식 활용, 부분 온돌 시스템, 거실이나 욕실 등 특정 공간에만 적용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것, 스마트 온돌 시스템, IoT와 연결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자동 조절.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는 스마트 온돌 USA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릭은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을 미국에서 정착시키려면 기존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국 주택 구조에 맞게 변형해야 합니다. 그는 모듈형 온돌 패널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온돌은 바닥 전체를 뜯어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구조에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모듈형 온돌 패널은 기존 바닥 위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온돌 패널은 기존 바닥재 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미국의 목조 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온수 배관 대신 전기 필름 방식을 적용해 미국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제 직접 미국 시장에서 테스트해 봐야겠어. 실제로 경험하면 반응이 달라질 거야. 에릭은 확신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온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뉴욕 교외에 위치한 한 신축 단지를 섭외하여 모델하우스를 빌렸습니다. 이곳은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주택 단지로 대부분의 고객들이 최신 스마트 홈 시스템과 친환경 건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한 테스트 장소군. 에릭은 이곳에서 온돌 체험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당일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과 부동산 관계자, 건축업계 종사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에릭과 그의 팀은 기존 모델하우스의 거실과 욕실 바닥에 모듈형 온돌 패널을 설치하고 기존 난방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 최초의 스마트 온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에릭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자 사람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도 잘 작동할까? 에릭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쪽 거실 바닥을 밟아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놀라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이 정말 따뜻하네. 아니, 히터를 틀지도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야? 집 전체가 따뜻한 느낌인데 공기는 쾌적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신기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고령층 손님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항상 바닥에서 놀거든요. 근데 겨울이면 너무 차가워서 러그를 깔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러그 없이도 따뜻하네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발이 차가워서 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에릭은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이 따뜻한 게 아니라 방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 줍니다. 보통 히터를 틀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온돌은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열을 올려서 몸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사람들이 다시 바닥을 짚어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너무 쾌적하네. 히터를 틀면 건조해서 코가 막히곤 했는데 이건 그런 느낌이 없어. 맞아요. 공기가 훈훈한데도 텁텁하지 않네요. 그 순간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기존 히터보다 난방비가 더 많이 들겠죠? 에릭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돌은 한번 데워지면 열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히터처럼 계속 가동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스마트 온돌 시스템은 AI가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아줍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온돌 패널의 스마트 컨트롤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든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난방 스케줄을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밤에는 온도를 조금 낮추고 아침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와, 진짜 스마트홈이네. 그럼 출근하기 전에 미리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기 난방 방식이라 배관 공사가 필요 없고 바닥 위에 바로 설치할 수 있어서 리모델링도 쉬워요. 에릭은 마지막으로 온돌과 기존 히터의 난방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거실과 일반 히터가 가동 중인 옆방의 온도를 30분 동안 비교 측정하고 참가자들에게 두 공간을 오가며 직접 체감하게 하였습니다. 30분 후 실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온돌이 적용된 거실은 공기가 부드럽고 따뜻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바닥에 앉아 있어도 몸 전체가 따뜻했으며 히터 특유의 바람 소음이 없어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반면에 기존 히터가 있는 방은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하고 코가 막혔고 히터 바람이 직접 닿아 불쾌한 느낌을 줬으며 바닥은 여전히 차가워서 양말을 신어야 했습니다. 비교 실험 후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차이가 크네요. 온돌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네요. 히터는 틀어도 방이 건조해져서 불편했는데 온돌은 그냥 따뜻한 공간이 되는 느낌이네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온돌이 왜 좋은지 알겠어요. 이 실험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은 온돌이 기존 히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쾌적한 난방 방식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벤트 이후 온돌 패널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개발자들도 관심을 보이며 신축 주택에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단지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는 온돌이 미국 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온돌로 미국을 따뜻하게 바꿀 시간입니다. 에릭은 스마트 온돌 패널을 미국 내 여러 건설사와 협력해 신축 아파트와 주택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 지역과 뉴욕, 시카고 같은 추운 지역에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존 히터보다 따뜻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온돌이 처음에는 생소했던 미국인들도 점점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집이 정말 편하네요. 이제 온돌 없이는 못 살겠어요. 몇 년 후 에릭의 스타트업 스마트 온돌 USA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온돌이 이제는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온돌의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뉴욕과 시카고, 보스턴 같은 추운 도시에서는 물론이고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 같은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서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난방 시스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건설사들도 이제는 앞다퉈 온돌 적용 주택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 바닥 난방이 가능한 신개념, 친환경 스마트홈, 이제 히터 없이도 겨울을 따뜻하게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럭셔리 아파트, 광고 문구가 바뀌었고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들도 점점 온돌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은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도 온돌에 관심이 있다고요? 에릭은 놀라면서도 흥분되었습니다. 독일은 난방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나라 중 하나였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축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독일 주택건설협회는 전기 필름 방식의 온돌 시스템에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보일러 난방 방식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 북유럽과 북미의 혹한 지역에서도 에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혹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혁신적인 난방 기술, 온돌, 북유럽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든다. 온돌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난방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에릭은 문득 한국을 다시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처음 온돌을 경험했던 그때 따뜻한 바닥을 짚어보며 감탄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여전히 따뜻한 정취를 품고 있었습니다. 온돌텍 연구소에 도착한 에릭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릭 씨, 오랜만입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 연구원님, 너무 반가워요. 그들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연구원은 에릭을 연구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에릭 씨 덕분에 한국의 온돌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온돌이 워낙 훌륭한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온돌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죠. 김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온돌이 적용된 주택 단지를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김 연구원이 안내한 곳은 서울 외곽에 새롭게 조성된 스마트 주택 단지였습니다. 이곳은 온돌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친환경 주택 단지입니다. 태양광 패널, AI 스마트 시스템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죠. 에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멋진 프로젝트네요. 여기 온돌 시스템도 최신 버전인가요? 그럼요. 기존 온돌보다 더 얇고 빠르게 가열되는 신형 모듈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기능도 추가했어요. 에릭은 감탄하며 바닥을 만졌습니다. 이 온돌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용될 날도 머지않았군요. 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이제 단순한 한국의 전통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한 난방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씨가 그 길을 열어주셨죠. 에릭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는 그저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탐구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돌은 그의 인생을 바꾼 기술이자 전 세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혁신이 되었습니다. 온돌은 이제 한국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난방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온돌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온돌로 바꾸고 싶어요. 겨울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이제 히터 없이도 살 수 있겠어요. 이제 온돌은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중동까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온돌이란 기술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에릭은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난방 기술이 세계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전 세계를 따뜻하게 만든다면 믿어지시나요? 이제 온돌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닥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사연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환절기가 시작되면서 차가운 공기에 감기를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